자, 이번 강의는 아답터 양부 측정 테스트 지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니터는 전원 공급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리스보드 타입, 즉 AC 코드가 바로 꽂히는 방식이죠.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아답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아답터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를 보면은 고장 소리가 들어오면 보통 이제 아답터 타입은 그냥 아답터를 안 갖고 오시는 경우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답터 분량이 많아요. 왜냐면 아답터를 보통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 12V를 많이 쓰는데 12V 5A짜리 쓰는 게 있고 3A짜리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19인치 모니터는 12V 5A짜리 써야 그게 오래 가요. 근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12V 3A짜리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량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수리맨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아답터를 연결하니까 화면이 잘 나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답터 분량의 가능성이 90%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가 수리가 들어오면 220V가 바로 들어가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답터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아답터 꽂히는 방식인데 그러면 예, 그럼 아답터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하는 길입니다. 왜냐면 자, 아답터 불량인데 고쳤다고 수리비를 받아서 갖게 되면 마찬가지면 소비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소비자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답터 불량이네요. 아답터 하나만 사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고, 그 아답터가 좀 희소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뜯어서 보통 1차 단이나 2차 단 수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답터가 들어오는데 전압이 12V가 제대로 나와. 불량이 아닙니다. 줬는데 또 마찬가지로 안 돼. 이게 어떤 거 있냐면요, 우리가 아답터를 뜯어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난 아답터를 뜯어보게 되면, 그죠? 여기가 220V가 들어가죠. AC 220V가 들어가면 여기도 트랜스 하나가 있어요. 트랜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차라고, 그죠? 여기가 2차예요 2차에 보면 그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LC 필터가 보통 콘덴서가 보통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그죠? 다이오드를 통해서 LC 필터, 이제 직류를 필터하기 필터 이렇게 있어요. 이 콘덴서가 이 겉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전에 콘덴서를 쓰는데 여기 방폭변이 있다고 그랬죠? 뜯어보니까 멀쩡하다고요. 근데 이 뜯어보니까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게 있어요. 이럴 때도 전압은 제대로 나오지만은 이 전류, 우리가 전자제품 제일 중요한 건 전압도 중요하면 전류도 중요하죠. 그죠? 전하의 양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10V가 나오니까, 측정하니까 나오니까 그냥 보낸다고요. 그러지 말고 이런 측정지구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약간 부풀어 올랐거나 이렇게 살짝 부풀어 오르면은 전압은 12V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구 따말링에서 켜게 되면 불 밝기가 틀립니다.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3A나 5A짜리는 밝기가 어떻습니까? 밝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런 지그를 통해서 양부 측정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19V나 아니면 뭐 12V나 24V를 우리가 한번 찍어서 머릿속에 이 밝기를 어느 정도 감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밝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아답터를 놓고 측정했을 때 이 정도 양품일 때 나오는구나. 그걸 여러분 머릿속 데이터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저는 너무 이거 가끔 측정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아답터 뚜껑 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아주 딱 붙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뭐 휘발유나 아니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신나 같은 걸 좀 뿌려가지고 조금씩 이 망치로, 그 플라스틱 망치로 두들겨서 이게 뜯고 그러는데 뜯기가 힘들어요. 잘못 뜯다가는 이 부품이 안에 있게 다 PCB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로 해서 이거 불량이네. 물론 전압이 여기서 12V인데 뭐 8V나 10V 떨어진다면 이건 당연히 불량이겠죠. 여기서 이 측정지구는 뭐냐면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양부 판별을 하기가 어렵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12V가 나오는데 이 불밝기를 갖고 내가 양품 측정했을 때 불밝기하고 이 불량인 비교했을 때 약간 얘보다 흐리더라. 그러면 이제 아답터 불량이라고 뜯어보면 반드시 2차 측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일단 우리가 아답터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답터가 전압이 12V형이 있고요. 19V형이 있고 24V형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쓰는 게 모니터에서. 요게 지금 12V형 전구고요. 요게 24V형 전구예요. 우리 카센터 가면 단골로간 카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담아 두 개 얻으세요. 요거는 12V 아답터 측정하는 전구, 요거는 19V에서 24V 측정하는 전구, 이렇게 해서 갖고 있어요. 24V 여기다 걸면 어때요? 얘는 담아가 나가겠죠. 두 개를 하는 거고, 우리가 테스터를 안 쓰기 위해서 간이 지으니까 볼트메타 두 개가 필요하겠죠. 12V형 볼트메타, 24V 볼트메타를 여기다가 같이 연결했으면 되겠죠. 아니면 하나 가지고 여기다 공통으로 해서 써도 되겠지만, 각자 그냥 뭐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그게 있어야 되겠고, 근데 G대 볼트 플라스틱에다 우리가 고정하기 위해서 G대 볼트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DC잭 이 테스트봉을 꽂기 위해서 이 바나나 잭이 두 개가 필요하고, 뭐 리드봉은 테스트하기 갖고 있는 리드봉 써도 관계없습니다. 또 하나는 편하기 위해서 우리 아웃 클립을 하나 만들어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물리고 테스트에 물리고, 하나를 우리 아답터 마이너스 쪽에 물리고, 이 빨간 쪽 플러스만 갖고 플러스만 재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작 방법은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건 뭐 배선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볼트메타 플러스하고 이 등에 있는 맨 밑에 플러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바나나째가 하나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나나째가 연결해 주고, 또 한 선은 마이너스 연결해 주고 마이너스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완성된 지휘가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쪽은 이제 그 인터넷 케이블, 그죠? UTP 케이블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남아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UTP 케이블을, 시중에서 완성된 케이블을 잘 안 팔아요. 왜냐면 분량이 많이 나서. 저는 국산 그 UTP 케이블에다가 RGI 40호 잭, 좀 고가인 RGB 잭을 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대로 결성이 됐는지 여기다 넣어갖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간이 지그를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잘 안 쓰고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장비 가격이 있는 그런 부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지그를 말씀드렸고 그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것도 써요. 이렇게 이제 공간 나온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걸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12V형 쪽, 요렇게, 요거는 24V, 19V 24V형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이제 12V 아답터가 들어왔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바나나 잭에다가 꽂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드봉을 여기다가 테스터기 리드봉에 하나 물리고, 그 다음에 악어 클립 하나를 아답터 DC 잭에다가 하나 물리고요. 자, 물렸습니다. 이게 12V형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봉을 플러스 했을 때, 자, 12V가 나오면서 이 불기가 나오죠. 근데 전압이 나오면서 이 밝기가 흐리멍텅한 게 있어요. 걔는 2차측 불량이죠. 이 밝기는 여러분들이 양품인 밝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제가 밝기가 맨눅수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 경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19V 아답터, 노트북 아답터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 이 불량이 무조건 이 아답터가 들어가는 건 아답터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19V가 나오면서 밝기가 내가 생각했던 그 데이터의 이 조도 값이 나와요. 내 머릿속에 대한 룩스 값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아, 양품이네. 네, 아답터 불량은 아닙니다. 이 소비자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신기한 게 다 있네, 여기는. 뭐 이러면서. 자, 요거는 이제 그 랜 케이블을 제가 고객을 위해서 하나 다이렉트 케이블 만들었어요. 공유기에 쓰는 거. 자, 이게 똑같은 시그널로 가야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양품이네요.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자, 양품이죠? 그리고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불밝기, 양품인 때 불밝기를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가 돼요. 저한테 불밝기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못 해줍니다. 뭐 조도기로 제가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담화가 또 뭐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자, 립스보드 1차단 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초보자들은 이 1차단 스위칭 회로가 불량이 나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수리를 못해요. 이런 것들은 2차단은 금방 찾아내요. 왜? 12V형 콘덴서, 5V형 콘덴서, 그 다음에 뭐 코일은 잘 안 나가는 거니까,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 요건 잘 측정하는데, 또 1차단도 측정 잘해요, 여기 요 부분. 그죠? 1차 정류하는 부분. 그죠? 뭐 여기 브리지 다이오드 양호 판별 잘하고, 여기 데콘도 잘하고, 뭐 코일 이런 것도 양호 판별 하잖아요? 뭐 휴즈, 서미스터 양호 판별하고, 요 스위칭 부분을 갖다가 아주 잘 측정을 못 하더라고, 이게, 요 부분이. 그래서 나온 방법이, 자, 1차 단과, 2차 단과 1차 정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어. 여기가 문제야. 수리를, 이게 타거나 부분이 타거나 도저히 수리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차 단 우회 키트라는 요런 게 나와 있습니다. 1차 단 우회 키트.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많이 팔아요, 이거를.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생긴 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보면 간단합니다.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보면 이렇게 수축 튜브로 감싸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리드선이 지금 5개가 나와 있고 이렇게 감싸 있고, 이건 못 뜯게 이렇게 아주 칼로도 안 돼요. 이건 뜯어도 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걸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걸 한 몇 개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수리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스위칭 회로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쪽에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많이 해요. 그죠? 이게 대본이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분이 다 탔어. PWM 탔어. 도저히 이건 모르겠어.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난 수리 실력이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쓰는 건데, 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1차단의 고장 증상은 뭐냐면요. 보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2차단 5V, 12V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스위칭해서 스위칭이 안 되면 당연히 2차가 안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차단의 전압이 출렁거리는 경우. 5V, 12V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래야지 AD보드에 공급하고 인버터에 공급이나 아니 드라이버보드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얘가 출렁인다, 전압이. 그죠? 2V도 나왔다가 4V도 나왔다가 5V도 나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쪽에는 인버터라든가 AD보드는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우리 반도체 소자들은 뭡니까? 항상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우리 소자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생기고, 2차 측이 전격 출력이 전압이 높거나 낮은 경우 나오는데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5V 단위 3V가 나와, 12V 단위 10V가 나와, 5V 단위 8V가 나와, 12V 단위 한 16V가 나와.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한 5V 12V가 똑같이 나와줘야 반도체 소자들은 항상 정상 동작을 한다. 이럴 때 우리가 1차단의 고장 증상이라고 보통 보는 거죠. 보통 이 스위칭 회로 쪽에 분량이 많아요. 이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수리를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SMPS는 이 스위칭 회로가 펄스 발진과 스위칭 FET가 단독으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FET가 따로 있고 PWM이 따로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립스보드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PWM이 없는데요. 그거는 PWM과 FET가 통합된 파워 스위치라는 DM0565R 같은 건 쓰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소자를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죠. 보통 PWM이 이렇게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PCB 뒷면에 있어요. 이렇게 8발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없다고 난리 치시는 분이 있어. 그거는 바로 뭐냐면 다음에 보여드리는 쪽에 펄스 바지가 FET가 통합된 DM0565R 같은 것은 요게 지금 FET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 1차단하고 연결이 없잖아요. 얘가 드레인이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다리가 6발 나오는데 얘는 PWM하고 FET가 같이 하나로 통합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파워 스위치 얘기하기도 하고 탑 스위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데이터 시트나 이런 걸 잘 안 찾아본 사람이죠. 그죠?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통합된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배선의 색깔에 이 케이블 핀 맵이 있어요. 그죠? 1차단 우회 키트는.
자, 1차단 우회 키트에 사용할 때 뭐냐면 1차단의 스위칭 FET를 제거해야죠. 왜냐면 녹화하면 얘도 저쪽 공급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돼 있던 통합으로 돼 있던 간에 그걸 제거를 해버립니다. 다른 건 뭐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색깔을 보면 이 노란색이 드레인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이 초록색이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검정색이 대전압 콘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요, PWM VCG 공급되는 콘덴서가 있어요. 전 강의 때 얘기했죠. 이 PWM VCG 하면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트랜스 1차층에 탭을 하나 따서 고속 정류 다이오드와 제너 다이오드와 콘덴서를 통해서 47 마이크로짜리 많이 쓴다 그랬죠? 요걸 통해서 바로 VCG 전압이 PWM VCG로 공급된다. 그 VCG 공급용 콘덴서 플러스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를 마이너스는 포토커플러의 컬렉터 부분. 우리가 컬렉터 부분, 이 포토커플러는 다리가 4개라고 그랬죠? 이 저 가운데 절연이고요. 그죠? 여기가 포토 다이오드, 여기 포토 TR이에요. 우리가 회로상에서 본다면 여기가 포토 다이오드가 2차 측이고요. 여기가 PWM 쪽 연결이 1차 측입니다. 여기 이 컬렉터 4번 단자하고 연결하는 게 흰색 선입니다. 자, 아셨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모양을 보면 요 FET는 여기 이렇게 보통 FET나 파워 스위치는 통합된 FET하고 PW 통합된 것은 여기 결합이 돼 있어요. 얘를 나사를 풀고 납땜을 떼어내면 되겠죠. 자, 여기 요 조그만 게 47 마이크로가 요 놈이 포토코플러의 VCG 전압을 공급해주는 말단에 있는 우리가 VCG 콘덴서입니다. 47 마이크로 많이 써요. 조그만 거 보입니다. 바로 요 옆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저항 같은 건 이제 소스 FET 소스와 연결된 션트 저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콘덴서 대콘 마이너스는 표시가 되죠. 이게 띄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땜만. 자, 기존에 이걸 떼어낸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떼어내고 요 자리에다가 그죠? 1차단 우회 키트 그걸 여기다 이 방열판에다가 이 나사를 조인 거예요. 이 배선을 뽑기위해서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되겠죠. 그죠? 회로 패턴과 이 패턴을 지나가는데 뚫으면 이게 잘리면 안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뚫는 거예요. 자, 뚫어서 이 구멍을 하나 뚫었죠. 여기 구멍을 여기 뚫었습니다. 이렇게 배선을 빼가지고, 자, 초록색은 뭐라 했어요? 데콘 플러스에도 납땜을 하시고, 검정색은 데콘 마이너스에 납땜하시고, 자, 빨간선은 뭐라고 했어요? 빨간선은 PWM VCG 공급되는 VCG용 콘덴서 쪽에 여기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안에 이 납땜을 하시면 돼요. 흰색은 포토커플러가 여기 포토커플러인데 여기가 컬렉터 단이에요. 여기다가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전기만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인버터를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립스보드가 들어왔는데, 아니면 컨버터 방식의 립스보드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SMPS단, 즉 파워 서플리 공급단에 여기는 이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FET가 쇼트가 났고 PWM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도저히 얘는 부품을 갈기에는 문제가 있다,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빗질이라고 그러죠. 여기 다 긁어내고 새로운 인버터 하나 뭐 한 4,000원 정도 하죠. 사다가 여기다가 얹혀가지고 인버터 개조를 하는 거죠. 뭐 개조를, 그게 바로 립스보드 인버터 개조 방법입니다. LED 모니터 이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대신 뭐가 드라이버보드나 컨버터가 있다고 그랬죠. 걔를 여기다 얹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립스보드 쪽에 인버터 방식만 알면은 컨버터도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고요. 이것만 없다 뿐이지. 그죠? 방식은 같습니다. 자, LED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LED 방식도 여기 지금 요게 인버터 있던 자리에 이제 컨버터라는 거, 뭐 드라이버라고 얘기도 하고 컨버터라고 얘기도 해요. 여기 트랜스만 없는 거예요. 트랜스만. 그죠? PWM 있죠. FET 있죠. 코일 있죠. 콘덴서 있죠.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드러내고, 그죠? 컨버터를 얹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개조 방식이다 하는 거죠. 자, 립스보드가 보면 우리가 인버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자, VCC 전압 들어가야 되고, VCC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버터 동작시키려면
그죠?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가야 PW 발진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립스 보드를 보면 요렇게 친절하게 이 핀맵이 딱 있어요. 1번이 온오프, 2번이 브라이트니스, 3, 4번이 그라운드, 그죠? 그 다음에 12V, 5V 딱 돼 있는데, 그래서 요거 연결하고, 그라운드 연결하고, 12V 연결하면 끝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개면 한 5개 정도가 보통 여기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리면 엿먹으라는 건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안 해놓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렇게 이 설계자들이 이 표시를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보면 L이다 그러면 이게 코일입니다. D람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커넥터 핀에는 TV도 마찬가지, TV SMP에서도 이게 표시한다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메이커에서 자기네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럼 우리가 다 찾아야 된단 말이지, 이걸 핀맵을. 그죠? 일단은 개조를 한다 그러면, 그죠? 옆 핀에서 VCC 따고, 그라운드 따고, 그죠? 온오프 라인을 끌어서, 인버터, 새로운 인버터에다가 배선을 연결해줘야지 얘가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누워서 떡 먹기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면 이 배선을 어떻게 찾냐? 자, VCC 및 그라운드 온오프 단자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VCC 라인은, 자, VCC 라인 어떻게 찾냐면, 우리 인버터 쪽에 보면, 이제 콘덴서가 2개가 있다 그랬죠. 콘덴서 2개. SMP에서 12V가 어디를 거치냐면, 휴즈를 거쳐서 이 콘덴서, 이쪽 플러스 단자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랑 우리가 부자 모드로 놓고 있죠. 이 회로와 연결된 걸 찾으려 그러면, 그죠? 뭐, 딴 쪽에 찍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 이제 인버터 콘덴서에 플러스에다가 검정 리드봉을 대고, 여기 보면 단자가 쭉 있어요. 아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그 커넥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쭉 한번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자가 울리면 걔가 VCC죠. 왜? 이 VCC 라인을 통해서 12V 콘덴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회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부자가 올린다면 얘가 VCC 라인이라고 거기다 체크를 딱 해두시라고. 자, VCC 찾았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를 찾아야 돼. 그라운드를. 그럼 그라운드를 찾으려면 이 대전화 콘덴서는 1차 측이니까 아니죠. 이 인버터 콘덴서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봉을 대고 또 한번 여기를 쭉 대보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 커넥터 핀을. 부자가 올린다? 거기가 마이너스예요. 체크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온오프 단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온오프 단자는 여러분이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찾기가 어렵냐면, 자, VCC, 자, 여기서 보면, 찾은 게, 자, 12V 라인 찾았어요. 자, 5V 라인 찾았어요. 이거는 뭐 필요 없죠. 5V는 이제 에이드보드 가는 거니까. 그라운드 찾았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뭡니까? 온오프하고, 그죠? 브라이트니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립스보드에 보면 그 나머지 단자를 보면 이 가느다란 선이 가고 있는 게 3가닥 내지 뭐 2가닥이 있어요. 그게 온오프 아니면 브라이트니스다. 그죠? 근데 보통 보면 SMPS는 온오프 시그널이 들어오는 데는 보통 TR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TR과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정은 보통 이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찾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쓰자고요. 자, 나머지는 찾았어. 지금 찾지 않은 요 2개, 그죠? 2개 이 커넥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2개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킹 해놨다가 일단은 개조를 먼저 하자고요. 자, 12V하고 그라운드를 먼저 연결합시다. 뭐 준비물은, 그죠? 준비물은 당연히 뭐 인버터나 컨버터를 해야 되는데 핀맵은 항상 동일하다고 그랬죠? 자, 인버터 1번이 VCC, 그죠? 1, 2번이 VCC, 3번이 온오프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됐네. 이게 6번이죠, 이게. 아닙니다. 그죠? VCC 그라운드 온오프죠. 자, 1, 2번이 VCC, 3번이 온오프, 5, 6번이 그라운드예요. 그죠? 요건 알고 있겠죠? 브라이트니스는 연결하지 말자. 왜냐면 전원을 꽂는 순간에 맥스 브라이트로 동작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일단은 인버터 개조를 하기 위해서 좀 빗질을 해야 되는데 다 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뒤에 있는 거 간단하게, 왜냐면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좀 띄면 돼. 이 뒤에 있는 건 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2V 콘덴서만 제거를 하게 되면, 그죠? 12V 공급이 안 되잖아. 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 빼면 공급 되겠습니까? 그죠? 콘덴서가 없는데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다 드러낸 거죠. 여기다가 인버터를 이렇게 얹으려 그러면, 그죠? 인버터를 얹으려 그러면, 그죠? 여기 드러내야 돼. 이 위에다가 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드릴로다가 이제 구멍을 좀 뚫어야 되겠죠. 배선을 뽑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뭐? 이 SMPS 이 SMPS 파트 쪽에 회로를 건들면 안 되겠죠. 어차피 여기는 인버터 파트 부분은 안 쓸 거니까 뭐 회로 패턴이 망가져도 관계 없겠지만 여기 SMPS 오는 이 패턴을 갖다 건드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없는 부분을 잘해서 구멍을 하나 뚫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선 이렇게 인버터를 얹고요. 배선 이쪽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가 글루건으로 좀 싸줘야 돼요. 보통 수리맨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이쪽에 부서 쇼트되면 이 부품이 전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글루건으로 고정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글루건으로 너무 덕지덕지 바르지 말고요. 양쪽 부분만 우리가 글루건 싸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결만 하면 되겠죠. 자, VC는 빨간 거니까 VC 연결하고 그라운드 차인지 연결하고 지금 나머지 두 개가 배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알아서 연결했지만 모르는 경우는 얘를 연결하지 말고 있어요. 전원을 넣고, 그죠? 전원을 넣고 요 두 개 단자 중 하나 쟀더니, 그죠? 백라이트가 들어오더라. 그죠? 그게 온오프 단자겠죠. 이쪽에도 또 쟀더니 불이 들어오더라. 일단 하나를 연결 먼저 하자고요. 자, 왜 그러냐면 브라이트니스는 계속 전원이 공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AD 보드랑 같이 연결해 놓고 OS 연결해 놓고 온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다 브라이트에다 연결할 때는 온오프 넣어도 이 백라이트가 안 껴집니다. 왜냐면은 온오프 시그널은 뭐냐요? ON을 눌렀을 때 신호가 가고 오프를 해서 신호 공급 안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라이트가 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전화가 와요. 사장님 개조를 했는데 온 버튼을 누른 상태에도 켜져 있고 온오프 버튼을 꺼도 백라이트가 계속 화면이 켜져 있습니다. 화면이 백화 현상이 돼요. 영상은 나갔지만 백라이트 계속 들어오는 증상을 우리가 백화 증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연결했어요? 거기 온오프라고 연결했는데 그렇지만 그 한 단자 남은 거 있죠? 거기다 연결해 보세요.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봐도 되고, 이거 연결하기 전에 에이드보드 연결해 가지고 테스터를 이 두 단자 중에서 한 단자에다가 DC 모드로 넣고 한 단자 여기다 대고 파워 버튼 눌렀을 때 5V가 들어가고 뺐을 때 전압이 5V에서 이게 쭉 내려가면 얘가 온오프 단자예요. 근데 이쪽에다 놓고 재니까 계속 온오프 넣어도 계속 그 전압이야. 그럼 브라이트니스라는 얘기죠. 밝기 조정하는 단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이거 따라가서, 이건 패턴이 얇은 패턴이 있죠? 요 패턴들이에요. 요걸 따라가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방법을 써서 온오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LED 드라이버? 컨버터? 마찬가지죠? 동작 조건이 VCC 그라운드 온오프잖아요. 그렇게 찾아가면 돼. 마킹이 돼 있으면 좋은데 마킹이 안 돼 있는 부분 찾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다 됐다 그러면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온 버튼 눌렀는데 불이 들어와. 눌렀는데 안 꺼져. 걔는 브라이트 단자 연결하는 거니까 배선을 이제 댐을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걸어놓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와야 정상이겠죠. 요 파워 스위치를 오프하니까 얘도 꺼진다. 정상 연결했어. 이제 결합해서 에이징 걸고 출고하면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필요한 부품을 요 뒤에 부품은 거의 안 떼도 된다 그랬죠. 앞에 부분만 좀 떼야 되겠죠. 이 앞에 지금 이게 CCL 커넥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위에다가 인버터를 얹게 되면 PCB 판에 얹게 되면 이 높이가 틀려지잖아요. 또 붙이기도 그렇고 그거만 떼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만. 어떤 분이 이 사람은 이거 다 떼내시는 분이 있더라고. 다 떼내면은 이 작업이 엄청나게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동작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개조하는 것도 쉬워.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뜯어내는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열풍이 뜯다 오면 이 풀빵처럼 푹푹 올라와요. 이 단면 기판들은 이 폴리수지 기판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올라와요. 근데 뭐 인버터 부분은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눌러도 괜찮지만은 정상 수리할 때 그렇게 튀어나온다. 그건 버려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동 납흡기기를 쓰는데 저는 디솔더링 기기를 씁니다. 자, 이래서 여긴 안 띄고, 그죠? 거의 안 띄었죠? 앞에 보면 싹 드러냈습니다. 빗질이 잘 됐죠? 이게 빗질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자, 깔끔하게 띄어냈습니다. 자, 이제 인버터를 얹어야 되겠죠? 아, 난 이제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이 패턴, SMPS 패턴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 잘 누를 확인하고 드릴로 구멍을 예쁘게 뚫습니다. 아, 예쁘게 뚫어졌네요. 어차피 인버터 좀 안 쓸 거니까 패턴을 뭐 손상하든 마든 내 할 바 아니란 얘기지,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버터를 위에다가 이제 얹는 거죠. 여기 부품이 있는 상황에서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높이도 틀리고, 그죠?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자, 인버터 커넥터를 꽂으시고요. 자, 배선 뚫은 구멍으로다가 배선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강의를 들으신 분은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 립스보드 싸잖아요. 사다가 진짜 뜯어갖고 인버터 개조돼서 진짜 들어오나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봐야죠. 뭐 머릿속에 아 저거 될거야 나도 할 수 있어 한참 지나가면 또 다 잊어먹잖아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글루건으로 이제 고정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끔 꼭 글루건으로 고정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는 분이 있는데 양면 테이프는요 열을 받으면 그죠? 떨어져요. 안됩니다. 배선은 너무 기니까 좀 여긴 잘라줘야 되겠죠? 실측을 해서 자 이제 글루건으로 양 옆에만 좀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이럴 때 이제 나중에 불량 들어오면 또 떼기도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 30초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꾹 누르고 있으면 붙습니다. 양면 테이프는 안 돼요. 양면 테이프는 LCD 모니터는 오래 쓰면 열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 버립니다. 네, 글루건은 좀 양면 테이프보다 좀 잘 안 떨어지죠. 또 실리콘으로 붙이게 되면 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리콘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긁어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자, 붙었습니다. 이제 땜만 하면 되겠죠. 납땜만 하면. 자, 납땜을 합니다. 보통 VCC 라인하고 그라운드는 패턴이 좀 굵어요. 이렇게 굵게 보이죠. 이런 VCC 라인하고 그라운드는. 근데 온오프 브라이트니스는 가는 패턴들이에요. 이거 보고도 아 이거야 하고 알 수가 있지만 수리 경험인 사람은 바로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따라가 봐야 되겠죠. 라인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는 뭐 아까처럼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기를 걸어 놓고 한번 거기다 이제 붙였다 떴다 해보면 되겠죠. 자, 온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약간 좀 버튼 불량이에요. 지금 불이 들어왔죠? 눌렀어요. 자, 꺼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이렇게 껐는데도 이게 들어온다. 걔는 브라이트니스, 저 온오프 단자에 연결한 게 아니라 브라이트니스 단자에다 연결한 거예요. 계속 전압이 들어가니까 이 PWM이 야 계속 동작하래. 근데 온오프는 눌렀을 때 온 시간에 들어가고 껐을 때는 온 시간에 PWM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동작 안 하니까 스위칭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백라이트에 전압이 공급이 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립소 단독으로 백라이트 구동하는 것은 이제 다음 강의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